안녕하세요. 돈이 되는 경제학입니다. 오늘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이 경제적 현상은 단순히 숫자가 오르내리는 차트의 문제가 아닙니다. 거대한 자본의 물줄기가 수십 년간 흘러오던 방향을 틀어 전혀 다른 곳으로 쏟아지기 시작했다는 신호탄이죠. 여러분은 최근 금값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비트코인이 무서운 기세로 치솟는 광경을 목격하셨을 겁니다. 반면 세계 경제의 안전판이라 믿었던 미국 국채는 예전만큼의 위용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죠. 시장에서는 이미 자산 대이동이 시작되었다는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전 세계 투자자들을 이토록 불안하게 만들었으며 왜 그들은 수십 년간 신뢰해온 달러와 국채라는 성벽을 등지고 금과 비트코인이라는 새로운 요새로 달려가고 있는 걸까요? 이 거대한 변화의 이면에는 바젤 시리 협약이라는 다소 생소하지만 아주 결정적인 사건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2018년 국제결제은행이 중심이 되어 맺은 이 협약은 중앙은행들이 보유한 준비금의 등급을 매기는 기준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과거에는 미국 국채가 명실상부한 1등급 자산이었고 금은 변동성이 크다는 이유로 그보다 한 단계 낮은 대접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협약을 기점으로 금은 국채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티어 1 등급으로 올라섰습니다. 이것이 시사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유럽을 비롯한 전 세계 주요 중앙은행들이 더 이상 미국의 재정 상황을 전적으로 믿지 않기로 했다는 뜻입니다. 빚으로 쌓아올린 미국의 성벽이 언제 무너질지 모른다는 공포가 시스템의 변화를 불러온 것이죠. 전쟁이라는 극단적인 위기 상황이 닥쳤을 때 자산들이 보여주는 움직임은 더욱 상징적입니다. 과거에는 전쟁이 터지면 달러와 국채가 동시에 오르는 것이 상식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가장 안전한 곳이 미국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최근 중동에서 벌어진 일련의 사태 속에서 우리는 기이한 현상을 목격했습니다. 국채 가격은 오히려 떨어지고 수익률은 치솟는데 금과 비트코인만은 독야청청 오름세를 보인 것입니다. 이는 시장이 미국 정부의 지불 능력을 의심하기 시작했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미국이 전쟁 비용을 대기 위해 또다시 천문학적인 달러를 찍어낼 것이고 그 과정에서 국채의 가치는 희석될 수밖에 없다는 냉혹한 계산이 깔려 있는 것이죠. 결국 지금의 자산시장은 안전자산의 정의를 다시 쓰고 있습니다. 국가가 보증하는 종이화폐나 채권이 아니라 그 누구도 임의로 숫자를 늘릴 수 없는 물리적 혹은 디지털적 희소성을 가진 자산만이 진짜 안전하다는 믿음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금이 가진 오랜 역사적 신뢰와 비트코인이 가진 알고리즘 기반의 투명성이 결합되면서 거대 자본은 이미 대피소를 옮겼습니다. 미국은 이러한 흐름을 막기 위해 안간 힘을 쓰고 있지만 이미 한 번 금이 간 신뢰의 벽을 보수하기란 쉽지 않아 보입니다. 특히나 에너지를 둘러싼 패권 다툼은 이 신뢰의 균열을 더욱 깊게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미국이 단순히 군사력만으로 세계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달러라는 결제망을 통해 전 세계의 숨통을 쥐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석유를 사려면 반드시 달러를 써야 한다는 페트로달러 시스템은 지난 수십 년간 미국을 무적의 제국으로 만들어준 핵심 동력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이 시스템에 도전하는 세력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브릭스 국가들이 자신들만의 결제망을 구축하며 달러의 영향력에서 벗어나려 시도하고 있죠. 미국은 이를 방어하기 위해 지정학적 요충지들을 장악하고 반미 국가들을 압박하며 결제망을 지키려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중국은 하루에만 1,000만 배럴이 넘는 석유를 수입하는 세계 최대의 에너지 소비국입니다. 이들에게 에너지는 곧 생존이며 이 에너지를 결제하는 수단이 달러에 묶여 있다는 것은 언제든 미국의 손에 목줄이 잡힐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중국은 위안화로 석유를 결제하고 그 위안화를 즉시 금으로 바꿀 수 있는 유사 근본위조회라는 고도의 전략을 짜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과 말라카 해협을 장악한 미국의 해군력에 맞서 육상 송유관을 건설하고 금융의 대안을 마련하려는 이들의 움직임은 소리 없는 전쟁과도 같습니다. 이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미국이 선택한 카드는 무엇일까요? 단순한 경제 제재를 넘어 그들이 왜 다시금 중동의 화약고에 불을 붙이려 하는지 그 숨겨진 진실을 파헤쳐보면 더욱 놀라운 진실이 드러납니다. 사방이 막힌 형국에서 미국이 꺼내든 카드는 결국 힘의 논리였습니다. 중국이 위안화로 석유를 결제하고 이를 금으로 바꿔주는 시스템을 구축하려 하자 미국은 이 체제의 가장 약한 고리이자 핵심 공급처인 이란과 베네수엘라를 정조준하기 시작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핵 문제나 인권, 민주주의를 내세우지만 그 이면에는 달러 결제망이라는 제국의 성벽을 지키려는 필사적인 계산이 깔려 있습니다. 전 세계 석유 매장량 1위인 베네수엘라와 산유량 상위권인 이란을 압박하는 것은 단순히 한 국가를 제재하는 차원을 넘어 중국이 위안화를 주고 살 수 있는 석유의 선택지 자체를 지워버리겠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중국은 호르무즈 해역을 통과해야 하는 해상 수송로의 위험을 피하기 위해 파키스탄의 과다를 항구해서 자국 서부 국경까지 이어지는 거대한 육상 송유관 건설에 사활을 걸어왔습니다.
배로 실어 나르는 석유는 미국의 항공모함이 길목을 막으면 끝장이지만 땅 밑으로 흐르는 송유관은 통제하기가 훨씬 어렵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물리적인 통로를 확보한다 해도 금융 결제망에서 퇴출당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스위프트 결제망에서 쫓겨나며 겪었던 수모를 중국은 똑똑히 지켜보았습니다. 미국이 마음만 먹으면 중국의 은행들을 달러 생태계에서 도려낼 수 있다는 공포, 이것이 바로 페트로 위안화를 향한 중국의 집착을 만들어낸 근원입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대목은 사우디아라비아의 행보입니다. 전통적인 미국의 우방이었던 이들이 중국과 리야드 협정을 맺고 석유 결제의 일부를 위안화로 받기 시작했다는 사실은 미국에 거대한 충격을 안겼습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내 집 앞마당까지 적의 화폐가 침범한 꼴이죠. 트럼프 행정부나 바이든 행정부나 할 것 없이 중동 문제에 이토록 예민하게 반응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사우디를 중심으로 한 오펙 국가들이 달러를 배신하는 순간 미국이 지난 수십 년간 누려온 무한한 발권력의 특권은 신기루처럼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이제 자신들의 결제망을 지키기 위해 중립적인 중재자의 가면을 벗어던지고 달러를 쓰지 않는 자들에게는 가차없는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는 경고를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쟁이 주말에 주로 터지는 이유를 아십니까? 미국 자산시장이 문을 닫았을 때 충격을 분산시키고 국채 가격의 급락을 막기 위한 고도의 심리전이 심어 있습니다. 미국 행정부의 가장 큰 숙제는 늘어나는 부채를 감당하기 위해 국채 금리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인데 지정학적 위기는 국채 매도세를 부추길 위험이 큽니다. 과거에는 위기가 닥치면 국채로 돈이 몰려 금리가 내려갔지만 이제는 사람들이 국채 대신 금과 비트코인으로 도망치니 미국 정부로서는 밑을 노리신 겁니다. 국채 수익률이 치솟으면 미국의 이자 부담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이는 결국 달러의 가치를 더 떨어뜨리는 악순환의 고리가 됩니다. 결국 지금 벌어지는 중동의 포성은 단순히 영토를 뺏고 뺏기는 싸움이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재화의 가치를 측정하는 기준점인 달러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한 방어전입니다. 미국은 압도적인 해군력으로 해상로를 장악하고 클로드나 팔란티어 같은 최첨단 인공지능 기술을 동원해 반미 세력의 동선을 핀셋처럼 잡아내며 공포를 확산시킵니다. 내 결제망을 벗어나면 생존은 없다는 메시지를 전 세계에 타전하고 있는 셈이죠. 하지만 공포로 유지되는 제국은 필연적으로 내부에서부터 곪기 마련입니다. 힘으로 억누를수록 상대방은 더 교묘하고 강력한 탈출구를 찾게 되니까요. 정치적 중립성을 잃어버린 화폐는 더 이상 모두의 화폐가 될 수 없습니다. 내가 미국의 뜻에 반하는 행동을 했다는 이유로 내 계좌가 얼어붙고 내 나라의 자산이 몰수된다면 어느 누가 안심하고 그 돈을 보유하겠습니까? 이 불안감은 이미 친미 국가들 사이에서도 은밀하게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미국이 달러를 무기화할수록 역설적으로 달러의 무덤은 더 깊어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거대한 패권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인류 역사상 유례없는 새로운 변수가 등장했습니다. 국가의 통제를 전혀 받지 않으면서도 전 세계 어디로든 순식간에 가치를 이동시킬 수 있는 괴물 같은 존재, 비트코인이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과연 비트코인은 미국의 달러 체제를 무너뜨리는 자객이 될까요? 아니면 무너지는 제국을 지탱할 마지막 준비 자산이 될까요? 그 놀라운 반전의 서막이 이제 곧 공개됩니다. 비트코인이 처음 세상에 등장했을 때만 해도 주류 경제학자들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실체도 없고 국가가 보증하지도 않는 디지털 조각이 어떻게 화폐의 역할을 하겠느냐는 비아냥이었죠. 하지만 지금 전 세계 자본시장의 심장부인 월가와 백악관에서는 전혀 다른 이야기가 오가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비트코인을 국가 전략 준비 자산으로 편입하려 한다는 소식은 이제 더 이상 음모론이 아닙니다. 왜 세계 최강대국 미국이 자신들의 달러 패권을 위협할 수도 있는 이 디지털 자산을 품으려 하는 걸까요? 그 해답은 역설적으로 달러가 가진 치명적인 결함, 즉 무한히 찍어낼 수 있다는 구조적 한계에 있습니다. 현재 미국의 부채 규모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1초마다 수천만 원씩 불어나는 빚더미 위에서 미국은 민주주의라는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 끊임없이 돈을 풀어 유권자들의 환심을 사야 합니다. 복지를 늘리고 인프라를 구축하고 전쟁 비용을 대기 위해 국채를 발행하지만 이제는 그 국채를 사줄 큰손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이미 미국채를 내던지고 있고 일본조차 예전만큼의 매수세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죠. 이 상황에서 미국이 선택할 수 있는 마지막 카드는 무엇일까요? 바로 금처럼 희소성이 증명되었으면서도 달러 결제망보다 훨씬 빠르고 효율적인 비트코인을 자신들의 금고에 채워 넣는 것입니다. 비트코인의 진정한 가치는 정치적 중립성에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달러가 무기화되면서 반미 국가들은 달러 결제망을 탈출하려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비트코인은 특정 국가의 중앙은행이 통제할 수 없습니다.
미국의 클로드 AI나 팔란티어 같은 최첨단 감시 체계가 동선을 파악하려 해도 블록체인 위에서 이루어지는 가치의 이동은 물리적인 국경과 규제를 비웃으며 흘러갑니다. 전쟁 중인 국가의 시민들이 자국 화폐 가치가 폭락할 때 비트코인으로 재산을 지키는 모습은 이제 흔한 풍경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투기가 아니라 생존을 위한 처절한 선택인 셈입니다. 최근 이란과의 갈등 상황에서 보여준 비트코인의 회복 탄력성은 이를 증명합니다. 미사일이 오가고 지상군 투입설이 나도는 일촉즉발의 위기 속에서 알고리즘 매매와 기관들의 손절매로 잠시 주춤했던 비트코인은 상황이 진정되기도 전에 나스닥보다 훨씬 빠르게 반등했습니다. 이는 시장이 비트코인을 위험자산이 아닌 시스템의 붕괴로부터 나를 지켜줄 최후의 보루로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강력한 시그널입니다. 기관 투자자들은 이제 현물과 선물을 동시에 매매하는 무위험 트레이딩을 통해 비트코인 시장의 유동성을 공급하며 이 자산의 덩치를 키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비트코인을 준비자산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양날의 검과 같습니다. 달러의 가치를 보존하기 위해 비트코인을 보유한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달러 스스로가 나는 비트코인만큼 가치 있지 않다는 것을 자인하는 꼴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를 비롯한 미국의 정치 세력이 비트코인 친화적인 정책을 내놓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이미 대세가 기울었다면 차라리 비트코인 패권마저 미국이 쥐어버리겠다는 계산이죠. 디지털 금이라 불리는 비트코인마저 미국이 독점한다면 중국의 위안화나 브릭스의 공동화폐 전략은 시작도 하기 전에 힘을 잃게 될 테니까요. 결국 우리가 마주한 이 거대한 자산 대이동의 결론은 명확합니다. 국가의 신용에만 의존하던 시대는 끝났으며 이제는 수학적 알고리즘과 물리적 희소성이 담보하는 자산이 부의 기준이 되는 시대로 진입했습니다. 향후 시장은 미국의 재정 적자가 심화될수록 금과 비트코인의 가치가 더욱 빛을 발하는 초양극화 현상을 보일 것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유행을 쫓는 투자가 아니라 내 자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는 생존 전략을 짜야 합니다. 달러라는 성벽이 낮아지는 지금 여러분의 금고에는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여러분은 만약 내일 당장 전 세계 결제망이 멈춘다면 달러와 비트코인 중 무엇을 손에 쥐고 계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돈이 되는 경제학 채널을 지속하는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돈이 되는 경제학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